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일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했던 도내 여야 후보 경선 과정을 거쳐 선거구별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송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도내 각 선거구별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춘천 일부 지역의 분구로 신설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 정의당 엄재철 춘천시 지역위원장이 3파전을 벌입니다. 허영 위원장과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이후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도내 3개 접경지 자치단체의 춘천 6개 읍면동이 합쳐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는 민주당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통합당 한기호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10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는데 여기에 김성순 민생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10년 만에 정계에 복귀한 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통합당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결이 일찌감치 성사된 가운데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성중 변호사가 경쟁에 나서 3파전 양상입니다. 원주 을 선거구에선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통합당 이강후 전 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두 후보는 세 번째 대결로 지난 19, 20대 총선에서 서로 한 번씩 승패를 나눴습니다. 강릉 선거구는 민주당 김경수 전 지역위원장과 통합당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단수 공천된 데 이어 통합당에서 공천 배제된 권성동 의원과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4파전 구도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민주당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통합당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조일현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3파전이 됐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민주당 김동완 전 서울중앙지검 부의사관이 재선을 노리며 출마한 통합당 이철규 의원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 전 민주당을 탈당했던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3자 대결 구도입니다. 속초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민주당에서 이동기 전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공천권을 따낸 통합당 이양수 의원과 대결을 벌입니다. 각 후보들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거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본선 경쟁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도내에서도 각 선거구별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후보 간 진검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횡성구는 한규호 전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낙마하면서 4.15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장신상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박명서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예정인데 남은 임기가 2년인 만큼 후보들의 공약은 당면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신상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장신상 후보는 오랜 공직생활과 군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군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40여 년에 걸쳐서 행정과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구석구석을 잘 살피고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박명서 예비후보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새로운 주자로 등판했습니다. 박명서 후보는 군의원과 도의원, 사회단체장을 지낸 리더십으로 흩어진 지역 민심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는 그동안 행성군민의 소리를 많이 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행성군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횡성군수의 남은 임기가 2년인 만큼 주요 공약도 큰 규모의 지역 발전 계획보다는 당면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핵심 현안인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대표적인데 후보마다 해법은 다릅니다. 제가 1년이 넘게 국민들과 함께
해제를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환경부도 방문하고 수자원공사도 방문하고 강원도도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 강원도, 한국수자원공사, 중앙정부 합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당이 됐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갖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더욱 엄격해진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야권에서는 지난해 한규호 전 군수가, 여권에서는 2014년 고석영 전 군수가 모두 현직에서 불명예 퇴진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신상 후보는 공급면, 박명서 후보는 둔내면 출신으로 인구가 밀집한 횡성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요 변수입니다. 이와 함께 4.15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들과 얼마나 긴밀히 연대하느냐도 당락을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오뉴스 조기현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6일 개하기 전에 건강한 사회 복원을 목표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특별 캠페인을 벌입니다.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2주간 운영 자제를 요청하고 상황에 따라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을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와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기업에는 재택 유연근무 활성화와 대면 회의, 출장 금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콜센터와 클럽,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버스터미널과 철도역 등도 도경계 지역 6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회를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오늘 횡성에서 대규모 강연회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허경영 대표는 건물 방역으로 서울 종로 3가 강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자 오늘 횡성군 공급면 한 종교시설에서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가량 하늘공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은 정부 권고에 따라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고 앉기 등 8가지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준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걸로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군 장병의 외출 외박이 전면 금지돼 상권 경기 침체를 막고 있는 화천군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긴급 생계비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 3,6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한 달에 45만 원에서 123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금융기관 융자 추천과 2차 보전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원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다음 달 15일까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팀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15개 팀에게는 활동비 35만 원씩을 6개월간 지원하며 인기 유튜버 특강과 촬영 장비 등이 지원됩니다. 도내 주요 행사에도 우선 초청돼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는 이번 선발된 팀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삼척의 옛 도심권이 쇠퇴하면서 상경기 침체와 함께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삼척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성내동과 정나동 일대에서 대대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삼척시 성내동입니다. 지명 그대로 성 안쪽 마을이란 뜻입니다. 성내동엔 고려 우왕 12년에 흙으로 쌓은 뒤 조선 중종 5년에 돌로 다시 쌓은 읍성이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다스리는 최고 가나인 삼척 도호부가 있을 만큼 중심지였지만 최근 들어 마을이 노후화돼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삼척시가 이처럼 침체된 옛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성내지구는 162억 원을 들여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낡고 오래된 건물과 거리를 세단장합니다. 죽서로와 대학로를 잇는 길이 183m의 성강로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대학로는 빈상가를 활용해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합니다. 방치된 노후주택은 청년 창업 공간과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로 인해 갖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라지구에선 280억 원을 투입해 옛 세강 엠텍 공장과 3표 제2공장터를 중심으로 한 21만 제곱미터의 천년 삼척 아트피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곳은 이색적인 놀이공간인 해양 생태와 산업문화, 빗조형 테마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그런 살아 숨쉬고 또 생동감 넘치는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또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올해 도시재생사업 30선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 강원도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 중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되면 한 달에 50만 원씩이 6개월 동안 지원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강원 일자리 정보망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고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보수원들의 안전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국도변 쓰레기 투기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국도변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모두 602톤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만 1억 2,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도로로 유입된 쓰레기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도로 보수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인 어제와 오늘 도내 동해 해상에서 좌초된 소형 어선과 표류 중인 고무보트가 잇따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500m 해상에서 1.75톤 소형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구조정을 급파해 어선과 선장을 구조했습니다. 어선은 해수면 아래 설치된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좌초됐으나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었습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 50분쯤에는 동해시 옥계항 550m 해상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B씨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오염시키는 거지 이게. 국민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들 다들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강원도는 내일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곳에 따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